호주 유학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시죠? 컴퓨터 앞에 창을 20개씩 띄워놓고요. 이건 비자, 이건 학교, 그리고 또 여기는 집 구하는 사이트. 아니 도대체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대부분 순서를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니까 알아보다가 순서가 엉망이 되는 거죠. 오늘 제가 그 첫 단추가 뭔지, 어떤 순서로 딱딱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 영상 하나로 정리를 모두 해드릴게요. 오늘 영상만 보시면요. 시간, 돈, 에너지 모두 아낄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호주 초, 중, 고등학교 입학 조건입니다. 제가 유학 상담을 하다 보면요. 학생의 조건이 안 돼서 원하는 학교로 입학을 못해서 실망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그런데요. 제가 오늘 학년별로 싹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자녀는 언제 어떤 학교로 갈 수 있냐 파악이 바로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상담을 원하신다 그러면 아래에 고정 댓글이 있으니까 무료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실 때는요. 시드니로 갈지 멜번으로 갈지 브리즈번으로 갈지 도시를 정해놓고 들으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공립학교부터 시작할게요. 호주는 수업을 영어로 이해해야 되니까요. 입학 조건은 학교 성적하고 영어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몇 년도에 몇 학년으로 입학을 하는지 염두하시고 들어주시고 혹시 영어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할지 너무 고민이 된다면 다음 영상에서 제가 영어 공부에 대한 찐팁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미리 구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각 주별 공립학교 입학 조건입니다. 우선은 공립학교 입학 조건은요. 영어하고 학교 성적을 구분해서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공립학교는 우선은 초등학교 6학년 이후로는요. 잘 들어주세요. 중학교부터가 아니라 초등학교 6학년부터입니다. 공립학교는 영어가 안 되면 영어 연수를 6개월 한 후에 본학년으로 입학이 가능해요. 본학년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유학을 한다 그러면 1학년 1학기인 1월에서 6월까지는 영어 연수를 하고요. 7월에는 중학교 2학년 2학기인 본학년으로 입학이 가능해요. 1월부터 6월까지 그냥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이수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7월 달에 중학교 1학년 2학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학교 성적은요. 공립학교 기준은 모든 과목의 성적이 C 이상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D가 있거나 E가 있거나 그러면 끝부분에서 제가 어떻게 유학 준비를 해야 되는지 로드맵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걸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 수속은 공립학교는요. 주별로 모든 공립학교들이 학비가 동일하고 1차 수속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교육청에서 서류를 접수를 다 하고 모든 입학 조건의 서류가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서류는 요구하고요. 2차 수속은 학교에서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학생의 성적에 따라서 학교가 정해져요. 예를 들어서 브리즈번이나 멜번의 탑 학교들이 있죠. 켈빈 그로브나 멜번의 맥키눈 세컨더리나 아니면 보린 하이스쿨 같은 경우에 성적이 올 A나 B 한두 개 정도 있다. 그러면 2차 수속에서 이런 학교들이 가지만 만약에 성적이 전체가 C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랭킹을 봤을 때 탑급보다는 그 밑에 급으로 순위가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교육청에서 1지망, 2지망, 3지망, 4지망, 5지망 최소 3에서 5지망까지 넣으면 2차 수속은 학교로 1지망 학교로 갔다가 거절이나 승인을 받겠죠. 그러면 만약에 거절되면 2지망으로 가고요. 2지망 수속하고 3지망 수속하고 이렇게 해서 수속 시간이 보통 한 달에서 3달까지 걸릴 수 있다는 점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자가 2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총 4달에서 5달은 기본적으로 계획하고 수속을 시작하는 거죠. 자, 이제는 왼쪽 열을 보시면 시드니는 NSW, 멜번은 빅토리아, 브리즈번 골드코스트는 퀸즐랜드. 각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영어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 그러고 학교 성적이 갖춰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영어 조건은 왜 있냐면 수업 자체를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로 하다 보니까 수업을 이해해야 되는 정도인데요. 자, 여기 시드니하고 멜번은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영어 점수 없이도 입학이 가능해요. 퀸즐랜드 같은 경우 브리즈번이나 골드코스트는 초등학교 6학년은요. IELTS 3.5에 해당하는 점수를 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우리 아이가 중3인
9학년 때 유학을 간다. 그러면은 9학년까지는 5.0이에요. IELTS 5.0에 해당되고요. 10학년은 좀 달라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10학년은요. 시드니가 입학이 오히려 쉬워요. 여기 5.0이죠. 다음에 이제 Q&A인데요. 그러면 우리 아이에 대한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영어를 못해도 유학 갈 수 있나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립학교는 영어센터에서 영어 연수를 합니다. 최소 6개월인데요. 6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은 진짜 상담 먼저 받고 계획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좀 이따 제가 유학 계획 로드맵을 짜드리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국제학교 학생인데 영어 시험을 쳐야 되나요? 이거를 잘 설명을 들어주세요. 만 2년, 그러니까 4학기 동안 영어로 수업한 증명이 가능하면 영어 시험은 안 쳐도 됩니다. 그런데 1년에 3학기제를 다니고 있는 학생은 총 6학기 성적이 필요한 거죠. 만 2년 성적이 없으면 IBT 토플이나 IELTS 점수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제가 IBT 토플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IBT 토플은 집에서 컴퓨터로 칠 수 있고요. IELTS는 직접 센터에 방문해서 쳐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IBT 토플이 점수가 더 잘 나옵니다. 그런데 퀸즐랜드는요. 듀오링고도 집에서 칠 수 있어서 듀오링고를 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 연수를 할 경우에는요. 영어 연수하고 본과정을 패키지로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이 영어 연수하고 본과정하고 합쳐서 비자를 묶어서 호주에 들어오게 되고요. 호주 안에서는 그 비자로 영어 연수 끝나고 본과정을 가게 됩니다. 사립들은 어떻게 입학을 하나요? 네, 설명드릴 겁니다. 사립들은 공립보다 입학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상세하게 잘 들어주세요. 자, 각 주별 사립학교 입학 조건을 말씀을 드릴게요. 호주 사립학교를 상담하면서 학생의 성적을 파악하고 학교를 추천합니다. 이거는요, 왜 그러냐면 사립학교는 이렇습니다 라고 딱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사립학교 하나 모두가 기준이 너무너무 달라요. 어떤 학교는 영어 연수는 센터 안에서 해라. 어떤 학교는 외부에서 해라. 어떤 학교는 우리는 영어 연수 할 사람 안 받는데 영어 시험 점수 제출하라. 이런 데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사립학교는 지원 전에요. 입학시험을 쳐야 하는 학교, 그리고 안 쳐도 지원할 수 있는 학교로 나눠집니다. 많은 분들이 사립학교는요. 준사립보다는 탑 사립학교를 원하시잖아요. 탑 사립학교는 학교 성적이 평균 B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1학기 또는 2학기까지 성적이 안 나오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은 보통 입학시험을 쳐서 제출해야 됩니다. 학교 수속은 아까 제가 공립학교를 말씀을 드릴 때는 교육청에서 수속하고 학교에서 학생을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사립들은요. 학교에서 전담합니다. 사립들은 미리 알아두실 건 인터뷰가 있어요. 인터뷰가 예를 들면 사립학교 안에 어학센터가 있는 곳은 인터뷰를 할 때 영어 레벨을 결정하고 우리 센터에서 영어를 8개월 들어 1년 듣고 내년에 본과정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립도 있고요. 아니면은 인터뷰에서 영어가 안 되면 인터뷰를 못 하는 데도 있어요. 우리 아이 성적을 보고 사립을 보내고 싶다. 비용이 부담 없다. 엄마랑 같이 왔을 때 1년에 1억 5천 정도, 아니면 기숙사를 보냈을 때 1년에 1억 정도는 나는 부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사립학교 상담을 따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는요. 호주 전체 개수가 9,000개 가까이가 있어요. 탑 명문학교들은 입학 조건이 까다로운데요. 성적이 낮아도 입학이 가능한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립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지도 않고요. 아니면은 공립 좋은 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공립 좋은 데는 미리 수속하시면 공립 좋은 데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드니 사립은요. 대부분 학교들이 AEAS 테스트를 요구합니다. AEAS 테스트라는 건 호주 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테스트인데요. 이 테스트는 영어, 수학, 일반 상식 시험을 치기 때문에 그 테스트에서 통과하면 바로 인터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멜번은요. 몇몇 학교들은 AEAS 테스트를 안 쳐도 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이런 학교를 원하신다 그러면 소개를 해드릴 수 있고요. 브리즈번이나 골드코스트 쪽, 시드니보다 멜번보다 입학이 수월한 편입니다. 만약에 아이가 혼자 중3 때나 고1 때 기숙사로 유학을 간다 그러면 오히려 퀸즐랜드인 브리즈번이나 골드코스트 기숙사 학교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그만큼 기숙사 학교는 많지도 않고요. 자리가 없어서 보통 기숙사 학교를 준비하신다 그러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 전에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빅토리아주, 멜번 쪽은요. AEAS는 초등학교 5학년 이상 요구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1학년에서 3학년, 4학년까지는요. 스피킹을 못해도 들어갈 수 있냐? 아니에요. 스피킹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국제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이 입학 조건은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퀸즐랜드 같은 경우는 AEAS 또는 다른 테스트들이 가능한데 이건 진짜 학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 예를 들면 지역을 선택하고 아이 성적을 알고 그 다음에 기숙사로 갈지 아닐지, 홈스테이를 할지 아닐지 이런 거 다 결정하고 나서 학교를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레모네이드는요, 돈이 더 많이 되는 학교를 추천하기보다는 웬만하면 학생의 인생을 위해서 학교를 골고루 추천드리는 편이니까 상담을 한번 해보시기 원하면 댓글을 클릭해 주시고요. 다음에 질문과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사립학교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요. 브리즈번으로 유학을 보내고 싶은데 영어를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중고등학생인데 영어를 못하는 경우에 영어센터가 있는 학교나 외부 영어센터에서 영어 연수를 하고 사립학교로 입학하는 것으로 패키지 오퍼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숙사 학교들은 대부분 명문 학교들이 많습니다. 학생의 성적을 보고 학교를 추천하고요. 자리가 없는 경우도 많아서 최소한 1, 2년 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아이 유학 로드맵을 좀 짜볼게요. 첫 번째, 초등학교 4학년 이하 학생은요, 바로 지원하면 됩니다. 영어 연수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올해 초등학교 5학년인데 내년에 6학년으로 지원하고 싶은 가족도 있을 거잖아요. 잘 들어주세요. 2학년들은 가장 상담하기 어려운 학년입니다. 6학년은 1학기로 입학을 하게 되면 6학년 1학기인 6개월을 초등학교 다니다가 하반기에 중학교에서 인터뷰를 하자 하거나 영어센터에서 입학 시험을 보러 와라 하면은요, 오히려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6학년이라면 차라리 6학년 2학기인 7월부터 시작하는 영어 연수를 하고 나서 중학교인 7학년 1월달 입학 계획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6학년 1학기는 초등학교를 다니고요, 2학기는 영어 연수 센터로 6개월 다니는 게 또 좋은 생각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1년 유학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6학년 1월 달에서 12월 달까지 1년 유학을 했는데 7학년 때 다시 영어 연수를 하자고 하면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7학년 1학기 때 6개월 상반기 과정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계획을 진짜 잘 짜셔야 돼요. 초등학교는 담임 선생님이 있고 반이 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는 내 반은 있지만 담임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남들 다 중학교 입학할 때 1월 달에 같이 입학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유학은 상담을 해보다 보면 그런 거 상관없어요. 다 적응합니다. 그러죠. 그런데 제가 아이를 직접 키워보고 중학생들 2명이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도요, 7학년 때 중학교 입학을 해보면요, 알아야 될 게 너무 많고 엄마인 저도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놓치는 부분도 많고 아이들이 타임테이블 짜야 되는 부분도 많고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입학은 그 전에 6학년 때 영어를 준비를 다 시키고 중학교 때는 가능하면 1월 달에 입학하는 게 더 좋습니다. 정말 이런 건 다른 어느 유학원에서도 얘기해주지 않는 부분입니다. 호주에서 안 살아봐서 잘 모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호주에서 자녀를 키워봐야 아는 거죠. 학생 수가 그만큼 많으면 그만큼 얘기 피드백 드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들의 이제 성적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각 과목별 성적이 최소한 C 이상이어야 돼요. D 이하가 있으면 1차 수속을 하는 교육청에서 수속을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만약 지금 준비해서 8개월 후에 6개월 후에 유학을 가겠다 하시면요, 이번 학기나 다음 학기 동안 성적을 많이 올려야 해요. 그리고 특히 어머님들이 실제 성적보다 우리 아이 성적을 높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바로 유학을 준비하신다면 아이 성적표를 다시 꺼내보고 평균 A, B, C인가, 그리고 C가 있나 D가 있나 E가 있나를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떤 학생들은 거의 A부터 D까지 다양하게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D는 무조건 C로 올려야 됩니다. 네, 그리고 유학을 준비할 때 학원을 더 보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사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영어 스피킹하고 리스닝은 정말 힘들어해요. 영어는 리스닝이 먼저 되고 스피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유학을 한다 그러면은 하루 1시간씩 넷플릭스 영화를 꼭 반복해서 보고요. 그렇게 해서 귀를 뚫어놔야 호주 처음 왔을 때 자괴감이 덜 듭니다. 유학생들이 처음에 호주에 오면 영어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요, 호주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어 스피킹하고 리스닝은 빨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엄마라서 이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유학 수속을 하다 보면요, 모든 학생들이 호주에 가면 열심히 할 거야 라고 하는데요, 호주에 가면 한국보다 공부가 훨씬 힘들어요. 무조건 막연하게 내 인생이 달라질 거야. 안 달라지더라고요.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말로 수업을 해도요, 성적이 낮은데 영어로 수업을 하면 더 낫겠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이 갭을 채우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지만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미리 포기를 해버리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 와서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는 호주에 가면 내 인생이 꽃길이다가 아니라 호주에 가면 한국보다 100배 힘들다라는 걸 알고 이걸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으로 와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학교 스쿨 투어를 다녀왔는데요. 호주는 정말 좋은 공립하고 좋은 사립이 정말 많습니다. 모두 소개해주고 싶지만 생각보다 준비된 학생들은 많이 없습니다. 제 학생 중에 얼마 전에 10학년인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한 학생의 솔직한 후기 영상도 이 위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혹시 나는 이 영상을 봐도 모르겠다, 우리 아이 로드맵을 직접 짜주세요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해서 상담 신청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입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